안녕하세요. 책상이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김기택의 봄날 시 해석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겨울 끝에 온 봄볕을 한가롭게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을 시적 화자가 봄볕만큼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쓴 시입니다. 굉장히 어떤 시적 대상, 즉 할머니들에 대해서 따뜻하고 정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가 전체적으로 현재형 시제를 씀으로써 이 시를 읽는 독자들도 함께 이 현장감 있게 생동감 있게 지금 할머니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시 본격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이 시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시적 화자의 관찰로 그 할머니들을 관찰로 시작하다가 결국엔 시적 화자의 어떤 생각, 감성, 추측, 상상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은 따뜻하죠? 긍정적, 어떤 묘사적, 그리고 감각적이에요. 감각적. 감각적이라는 건 시각적인 게 있고 또 나머지 감각이 뭐가 있는지 봅시다. 그리고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 조심해야 돼요. 비유에서 미리 말하지만 직유법이 있고요. 비유가 은유직유 이런 것도 비유지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의인법. 여기에는 직유처럼 유라고 안 써 있지만 의인법도 분명히 비유 중에 일종인데요. 이 봄날이라는 시에는 직유와 의인법 둘 다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유적이에요. 자, 말투, 어조는 어떻죠?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약간 명랑한 어조입니다. 시적 대상인 할머니에 대해서 따뜻하고 정감 어린 어조다라고 했고, 자, 글의 소재는 봄볕을 쬐는 할머니. 자, 주제 외워볼까요? 봄볕을 쬐며 생명력을 얻는 할머니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시의 특징 몇 가지를 먼저 잡고 본문을 들어갑시다. 자,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생동감, 현장감이 느껴진다. 함께 지금 햇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자, 음성상징어 쓰였다라고 하면 맞다고 하세요. 하지만 음성상징어가 여러 군데 다양하게 쓰이진 않았습니다. 자, 음성상징어가 어디에 보이는지 보자. 자, 음성상징어, 봄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미리 여기 보이니까 미리 보여준다면 노곤노곤하게 여기에 음성상징어가 쓰여 있네요. 자, 세 번째 특징은요. 할머니들의 애정 있는 시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고 그 시선을 바라보는 그 관찰하는 모습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적 화자는 관찰자 시선에서 대상을 지켜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관찰하고 끝난 게 아니라 후반부로 가면은 그 할머니들의 속마음, 할머니들이 이럴 거야 라는 시적 화자의 상상, 추측도 추가를 한다라는 거 이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대상,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 마치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처럼 구체화 또는 눈에 보이게 표현했다. 시각화, 형상화, 감각화했다라는 이게 하나의 이제 문학적인 개념 기법인데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얘들아, 자 미리 한번 살짝 보여줄까요? 바로 보이네요. 바로 보이는데 할머니들의 마음을 저수지 마냥 넓게 벌려 했을 때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요. 추상적 또는 관념적 그것을 마치 저수지처럼 넓게 벌려라고 해서 이제 저수지처럼 넓게 보인다라고 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는요. 시가 꽤 긴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리듬감이 많이 느껴져요. 시어의 반복, 식구의 반복이 있고 때로는 문장이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통째로 구조가 좀 반복되는 게 있는데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필기는 안 했지만 시의 어떤 문장의 종결어미를 현재형 시제를 맞춤으로써 그 부분에도 현장감, 생동감만 주는 게 아니라 현재형 시제를 통일하면은 운율감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이거 아까 썼는데 또 썼네요. 색채어. 푸른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 색채어가 쓰였다 하고 해도 맞다고 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김기택의 봄날이란 시 바로 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자. 김기택 봄날 외우세요. 제목에서부터 뭐가 느껴지죠? 계절감이 느껴집니다. 봄날 계절감. 자, 지금 읽어볼게요. 할머니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서 햇볕을 쬐이고 있다. 첫 번째 줄에 시적 상황이 모두 다 제시되어 있어요. 시적 상황. 자, 어떠냐? 할머니들은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이죠.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 시적 화자는 달라. 화자는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어. 시적 대상이 나왔고 아파트 앞에 시적 공간이죠. 시적 배경.
또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야? 할머니들이 우리 아파트 앞에 뭐 예를 들면 노인정 앞이라든지 벤치, 놀이터 앞에 만든 그 아파트 앞에 모여서 햇볕을 쬐이고 계시더래요. 햇볕 쬐이고 있다. 현재형 시제 쓰고 있죠. 자, 굵은 주름, 잔주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햇볕을 채워 넣고 있다. 와, 되게 따스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각적인 것도 있고 햇볕을 쪼이고 있기 때문에 쪼이고 있는 것은 촉각적 이미지가 있어요. 굉장히 이 시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굵은 주름도 있고 뭐 잔주름도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에 따뜻한 햇볕이 비추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볼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다가오면 이 시가 충분히 이해가 되냐면 이 시를 물론 우리가 시험 대비 때문에 보고는 있지만 이 장면 우리가 이 할머니들을 정말 아파트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는 몇몇의 할머니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 시를 따라오면 시가 훨씬 더 가슴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요, 할머니들의 그 주름주름 사이에 햇볕을 받고 있는데 약간 그 부분을 되게 문학적 표현했는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요. 할머니들이 뭔가 이렇게 그냥 본인들이 갈 길을 가다가 우연히 햇빛을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작정을 하고 햇빛이 온몸으로 받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자습서나 문제집을 보면 이 부분이 되게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 그러니까 햇볕을 쬐기 위해 햇볕이라는 걸 진짜 쬐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야. 온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햇빛을 받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꼼꼼하게 햇볕을 채워 넣고 있다라는 것은 할머니들이 햇볕을 받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굉장히 감각적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내려갑시다. 겨우내 얼었던 뼈와 관절 다 녹도록. 지금 이 시가 뭐죠? 봄날이죠. 그럼 그 전에는 긴 겨울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 햇살이 오고 있어. 그럼 겨울 내내는 우리가 사람이 웅크리게 되잖아. 그리고 게다가 어때? 할머니들은 더욱더 관절이나 뼈들이 더 이렇게 안 그래도 굳고 딱딱해질 텐데 겨울이면 더 딱딱해졌겠죠. 그런데 이게 온몸으로 봄 햇살 받게 되면 뼈와 관절이 이렇게 따스해지고 다 녹는 그런 느낌일 거야. 자, 잠시 문법 공부 잠깐만 할게요. 겨우내는 분석을 하면 뭐죠? 겨우내, 겨울 내내죠. 겨울 플러스 내내 할 때 우리가 1년 내내 할 때 내. 여기에 겨울 플러스 내인데 겨우내가 된 것은 우리 뭡니까 이거? 리을 탈락이죠? 그래서 왜 솔방울 플러스 나무인데 소나무가 되고 바늘 플러스 질인데 바느질이 미안해. 바늘 플러스 질인데 바느질이 되는 거. 이렇게 리을이 탈락하는 거. 자, 이런 부분과 비슷해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겨울 내내 얼었던 뼈와 관절들이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 누가? 할머니들이. 노곤노곤. 이거 음성상징어죠? 그죠?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의성어나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다라고 해요. 의성어는 소리죠. 똑똑똑. 첨벙첨벙, 뭐 탕탕탕 이런 소리가 의성어고요. 의태어는 태가 모습이죠. 모양. 그러니까 울긋불긋, 노릇노릇 어떤 뭐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어쨌든 모습을 말하는 것. 모습을 말하는 거, 모양을 말하는 게 이제 의태어인데요. 의태어나 음성상징어로 우리가 의태어나 의성어를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노곤노곤은 따져보면 의태어에 가깝겠죠. 뭔가 나른나른하게 나른나는 편안한 그 모습을 말하기 때문에 보통 의성어냐 의태어냐까지 잘 물어보진 않고요. 이제 음성상징어가 쓰였다라고 하면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내려갑니다. 마른 버짐이 뭐냐면 이제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들 피부를 보면은 이렇게 검붉은 버짐 뭔가 기미 비슷한 건데 이렇게 늙은 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곰보 자국 같은 거거든요. 마른 버짐 자체는 늙음을 의미하죠. 그 얼굴에 있는 마른 버짐 사이로 왠지 아지랑 이건 긍정 아닌가요? 아지랑이가 피어올 것 같고 뭐뭐할 것 같고 시적 화자의 추측 상상이죠. 잘만 하면 와 우리가 이 잘만 하면이라는 단어 언제 쓰죠? 기대감이 느껴질 때 쓰죠. 선생님 잘만 하면 1등급 나오겠는데요? 그런 거 1등급 나오겠는데요? 이런 거죠. 잘만 하면 시적 화자의 기대감이야. 기대감이 느껴지네. 잘만 하면 한순간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다. 와
자, 지금 약간 맥락이 달라졌는데 지금 윗부분은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할머니들을 그야말로 겉에 보이는 모습을 멀리서 관찰한 느낌입니다. 모습을. 그런데 이 두 부분은 어떻죠? 약간 시적 화자가 추측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거죠. 뭘 기대해? 이 따뜻한 봄 햇살을 저 할머니들이 받으면 충분히 쪼이면 왠지 젊어지실 것 같다, 회춘할 것 같다, 소생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들의 그 얼굴에 있었던 오래된 마른 버진, 늙음의 상징인 마른 버진 사이로 이 햇볕을 받으면 왠지 상승의 이미지는 긍정이죠. 상승의 이미지는 생명, 젊음 이런 걸 상징해요.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것 같고 더 잘만 더 나아가면 한순간 뽀얀 젖살은 어린 아이나 젊은이들한테 있는 게 젖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할머니들이 햇볕을 받으면 잘만 하면 젖살까지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젊어지실 것 같다라고 생명력을 얻으실 것 같다라는 추측과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자. 저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 마냥 넓게 벌려 한철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을 양껏 힘껏 받는다라고 했어. 자, 할머니들은 이제 몸만 그 햇볕을 받는 게 아니라 이번엔 마음까지 젊어지고 싶은 느낌이야. 그래서 마음을 저수지처럼, 마냥은 뭐뭐처럼이야. 그래서 여기는 비유 중에서 직유법이야. 마음을 이렇게 저수지만큼 넓게 벌려. 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 아까 선생님이 추상적 대상을 약간 구체화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학교에 따라서 그냥 비유하기, 직유법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직유법으로만 본다면 직유법이 뭐냐면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이렇게 듯이 원관념을 보조관념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엄마는 꽃처럼 예쁘다, 꽃같이 예쁘다, 꽃인 듯 예쁘다, 꽃인 듯이 예쁘다. 자, 이런 게 직유법인 건 기억나죠? 자, 그런데 뭐뭐 마냥 이것도 직유법이야. 뭐뭐처럼 뭐뭐같이 비슷해. 그러니까 이런 보조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이라고 해. 그래서 저수지 마냥 직유법 있어. 그러니까 직유법 있으면 원관념 보조관념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음을 저수지 마냥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이라는 게 원래 말하려는 원관념이고 저수지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이 저수지가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아랫줄에 직유법 한 번 더 나옵니다. 한철 폭우처럼 해서 자, 폭우처럼 뭐뭐처럼 직유법 한 번 더 있죠. 비유법 중에 직유법 있어. 자, 폭우처럼 쏟아져는 햇빛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이 원관념이고 그것을 비유한 폭우가 바로 보조관념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두 군데 모두 다 직유법이 지금 두 군데 쓰였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직유법만 설명하고 내려가시는 경우도 있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을 여기만 잘 보세요.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뭐 마음, 감정, 정서, 시간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치 저수지처럼 눈에 보이게 표현했어? 이 부분을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아까 언급했듯이 그렇게까지 설명하시는 학교도 꽤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학교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서 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쨌든 이 저수지처럼 뭐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 무조건 맞습니다. 자, 다시 이제 내용을 봅시다. 할머니들은 몸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음도 이렇게 이만큼 햇빛을 받아서 젊어지고 싶어서 저수지 마냥 이렇게 넓게 벌려. 능동적이죠. 한철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 지금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그건 아니고요. 이거 비유한 거잖아. 비유한 거니까 햇빛이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쏟아지는 게 아니라 와 진짜 한철에 내리는 장맛비처럼 폭우처럼 왕하게 햇빛이 이렇게 힘껏 내려 쬐는 거야. 그걸 온전히 다 받고 계신 거야. 굉장히 지금 따뜻한 그런 느낌이야.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있으면 그것이 흘러넘친대요. 굉장히 지금 햇빛이 풍족한데요. 이제 풍족하고 시각화, 감각화. 할머니들이 모두 눈부시다. 굉장히 시각적이고 따뜻한 느낌이란 거야. 됐죠? 자, 김기택의 봄날이라는 거 지금 이제 뒷페이지가 한 번 더 있지만 이제 앞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따 어차피 복습하니까 두 번째 장까지 일단 내려갑시다. 어이구, 머리카락이 있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선생님이 그 필기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낸 거야. 자, 계속 내려가 봅시다. 김계택의 봄날. 아침부터 끈질기게 충거리던 봄볕을 못 이겨 나무마다 푸른 방울이 터지고 라고 했어.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햇빛이 아침 봄 햇빛이 끈질기게 추궁거리던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 추근거리던이란 말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치근덕대다, 추근거리다라는 게 다른 맥락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봄빛이 너무 이렇게 따사롭게 풍족하게 쏟아지는 것을 추근거린다는 게 뭐야? 약간은 성가시다, 약간은 귀찮다, 요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성가실 정도로 봄볕이 막 쏟아져 내린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야. 그것에 못 이겨 나무이지, 나무. 겨울 내내 꽝꽝 얼었던 나무들도 그 꽃봉오리가 이제 봄 햇빛을 막 쏟아지듯 받으니까 그 푸른 망울이 막 탕탕탕탕 터지고 있대. 이 푸른 잎이 꽃망울이 먼저 푸른색 그 나무 잎사귀에 망울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꽃잎이 맺히잖아요. 그 푸른 방울들이 이거 좋은 뜻이죠. 자, 푸른 분명히 지금 색채어가 쓰였습니다. 색채어. 그 나무마다 햇빛 덕분에 푸른 방울이 막 터지고 있어. 어우, 굉장히 생명력이 느껴지는데요. 시각적이고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자, 이 부분도 무슨 뜻인지 설명할게요. 원래 이렇게 눈을 흘긴다라는 말을도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맥락에서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쓸 때가 더 많긴 해요. 눈을 흘긴다, 이게 약간 째려본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이 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 할머니들이 바쁘게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할머니들이 이제 그 아파트 벤치 앞에 이렇게 앉아서 봄볕을 스스로 막 쬐다가 그 봄볕을 쬐고 있는 나무에 그 꽃망울들이 푸른색으로 이렇게 꽃망울이 막 터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 거야,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그 나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기특하게 느껴져서 그걸 다 온전히 막 즐기시고 만끽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하나 구경하는 거. 왜 우리가 동네에서 할머니들 막 지나가실 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막 봄에 꽃 조금 피거나 막 강아지 풀 올라오거나 막 그러면 그 한동안 막 들여다보시면서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이제 봄이 오는 그 햇빛을 받는 나무들의 모습을 되게 즐겁게 만끽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야. 할머니들의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라고 했어. 만약에 할머니들이 웃는다 하면 의인법이 아니겠지만 지금 뭐야? 주름살들이 웃는다. 아하,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있다. 근데 의인법도 직유법처럼 비유하기 일종이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의인법 해도 맞지만 비유법이 쓰였다 해도 맞다고 해야 됩니다. 오오, 이거 뭐야? 오오, 아아, 이런 거는 영탄법이 쓰인 거야. 그래서 이 시에 영탄법이 있다고 해도 맞다고 해야 돼. 오, 얼마나 화내보는가? 서리법이 있네. 되겠는가? 서리법. 문장의 끝에 서리법을 반복함으로써 리듬과 운율감도 주겠죠? 자, 읽어볼게요. 와, 오, 얼마나 화내보는가? 일생에 이렇게 화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자, 이 부분 한번 볼게. 자, 이 부분도 학교에 따라서 깊게 설명하시는 분은 약간 중의적인 부분이다. 중의법이 약간 쓰였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나도 설명은 하겠으나 이제 이렇게 중의법까지 설명 안 하시면 그냥 요거는 그냥 패스해도 돼. 자, 의미가 중복되는 게 중의법인데 이걸 왜 중의법으로 볼 수도 있냐면 자, 봐봐. 햇빛이 막 비치고 있어. 뭐 나무 풀에 정말 따사로운 봄빛이 막 쏟아지고 있어. 정말 화나다. 근데 이것이 첫 번째는 진짜 계절적인 의미로 봄 햇살, 봄빛 그걸로 인해서 화나다라는 단순한 어떤 계절적인 부분, 자연적인 부분의 의미일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할머님들의 인생을 상징할 수 있죠. 할머니들의 인생은 어떨까?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살아온 생전의 그 모든 인생들이 좀 고달프고 좀 힘든 인생을 사신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다가 그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이제 정말 어르신이 돼서 정말 뭐 70대, 80대, 90대가 되셨어. 이제는 이 벤치에 앉아서 따스한 햇빛을 받는 이 지금의 모습, 지금의 이 시간이 너무 만족스럽고 편안해.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의 그 힘든 시간을 다 거치고 나서, 다 그 고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평화로운 이 햇빛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지금의 할머니의 인생의 날을 말할 수도 있죠. 다시 읽어볼까요?
오, 얼마나 화내 보는가? 일생에 이렇게 화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라고 해서 자, 문장이 전체적으로 어때? 서리법도 반복되지만 문장이 약간 통째로 반복되는 느낌이죠. 자, 이럴 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이것은 단순하게 시어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약간 문장이 전체적인 센텐스가 두 번 이상 반복돼서 리듬감을 줄 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리듬감이 느껴지네. 계속 읽어볼게요. 눈앞에는 계속 햇빛이 나온다. 봄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고 떠나지고 굉장히 시각적이죠.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빡 졸았던가? 한평생이 그새 금방 지나갔던가? 여기도 살짝 서리법이 있네. 할머니들은 가끔씩 눈을 비빈다라고 하고 시가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네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자, 이 부분을 한번 네모칸 박스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할머니들의 겉모습을 단순하게 관찰만 한 거야? 아니지. 이 부분은 시적 화자가, 그러니까 할머니들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 시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화자가 시적 대상인 할머니들의 약간의 내면을 추측하고 상상해서 할머니들의 내면까지 쑥 들어가서 말해주는 부분이지. 이건 할머니들의 속마음을 추측해서 말하는 부분이야. 자, 그럼 이게 약간 어떤 뉘앙스일까요? 자, 할머니들이 우리 이럴 때 있죠. 따뜻한 봄 햇살 받고 벤치에 이렇게 계셔. 지팡이 짚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는 경우 많이 있죠. 원래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시면 연세가 지긋해지시면 꾸벅꾸벅 잘 조시거든요. 낮잠도 많아지시고. 근데 그럴 때 꾸벅꾸벅 졸다가 할머니들이 잠깐 딱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딱 깨셨어. 깼을 때 순간 이게 언제지?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지? 젊은 시절인가? 나이가 들었나? 자, 이러면서 잠깐 졸았을까? 그렇게 인생이 그새 또 지나갔던가? 라고 순간 혼동한 게 아닐까라고 시적 화자가 할머니의 내면을 그렇게 추측을 한 거야. 자, 잠깐 조금만 더 이해해보자. 할머니들뿐 아니라 우리가 약간 이럴 때 순간 뭔가 꿈과 현실을 잠시 혼동할 때 우리도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도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때 낮잠 이렇게 잠깐 학교가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쇼파에서 낮잠을 이렇게 잤거든. 쪽잠을. 그때 꿈을 진짜 많이 꿨는데 그때 이렇게 꿈을 꾸면 약간 초등학교 때 맨날 공부 안 해도 되는 맨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그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의 꿈을 많이 꿨거든. 내가 고3 때, 수험생 때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 그 낮잠을 잘 때 잠깐 막 어린 시절 꿈을 꿔. 그러다가 딱 깬다? 딱 깨면은 거실에 아무도 없어. 근데 순간 내가 정말 잠깐 한 10초 헷갈려. 뭐지? 나 지금 유치원 가야 되는데? 나 몇 살이지? 나 뭐지? 근데 교복 입고 자고 있어. 나 지금 고3이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 그래서 왜 우리 장자지몽이라고 한자성어 들어봤을 텐데, 장자 이야기가 나오죠. 장자가 이제 꿈에 들었는데,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꿨다라는 그 고사 속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꿈에서 깼을 때 장자가 순간 헷갈리죠. 내가 원래 나비였는데 지금 인간이 된 건가? 내가 원래 인간이었는데 나비가 된 꿈을 꾼 건가? 라고 하면서 어떤 인생 무상을 말할 때 이 장자지몽이라는 한자성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자성어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부분이 약간은 어떤 인생 무상이 허무함이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일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인생이라는 건 한바탕 꿈처럼 되게 짧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로 일장춘몽. 그래서 인생무상이라는 말은 살짝 좀 멀다. 그러니까 다시 써볼게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비슷한데 여기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렇게 허무함의 느낌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인생이라는 거, 그 90평생, 80평생이란 긴 인생이 어찌 보면 하룻밤 꿈처럼 찰나와 같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장춘몽, 한단지몽 이런 한자성어랑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 아까 그 나비 이야기 했었죠? 호접지몽, 장자지몽 이제 이런 한자성어와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한자성어의 뜻은 뭐다? 긴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어찌 보면 하룻밤 꿈처럼 찰나와 같다.
자, 그런 의미와 좀 비슷해. 그래서 할머님들이 꾸벅꾸벅 잠깐 봄 햇살 아래 졸았는데 순간 딱 깼을 때 한평생 그새 또 지났나? 내가 잠깐 졸았나? 아니면 인생이 전체가 다 지나갔나? 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고 시적 화자가 추측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시가 약간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시적 화자가 그냥 겉으로 햇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들을 단순하게 관찰을 하다가 뒤에 가면 어떤 개인의 감상, 추측, 상상 이런 걸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서로 약간 변화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끝까지 볼게요. 할머니들 가끔 눈을 비빈다라고 했어요. 자, 가끔 이제 눈을 비빈다라는 부분은 할머니들이 과거에 좀 이렇게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즐거웠던 행복했던 인생의 순간들도 있었겠죠. 그것을 떠올리시는 게 아닐까라고 또 시적 화자가 생각해 보는 거죠. 눈을 비비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화자가 할머니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 아닐까라고 상상해 보는 모습으로 뭔가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어떤 시 보고 있어요? 자, 누가 썼어요? 김기택이라는 시인이 썼고요. 제목이 뭐죠? 계절감 느껴지는 제목 봄날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총 복습을 해봅시다. 복습하고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택의 봄날. 자, 들어갑니다. 자, 총 복습 빠르게 할게요. 자, 할머니들이 시적 대상 아파트 앞에 모여서 햇볕을 쬐고 있다. 따뜻한 생명력의 이미지, 시적 상황을 첫째 줄에서 제시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굵은 주름, 잔주름. 자, 여기를 대조의 기법이 쓰였다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굵은 주름, 잔주름은 굳이 따지면 대비는 대비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굵은 주름, 잔주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할머니들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주름으로 표현했죠. 꼼꼼하게 햇볕을 채워놓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집에 추상적 대상의 감각화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학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햇볕이라는 것을 이제 약간 정확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것을 약간 서랍처럼 채워 넣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학교에서 언급을 안 하면 그냥 패스해 주세요. 겨울 내내 얼었던 뼈와 관절들이 다 녹도록 풀리도록 온몸을 노곤노곤 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음성상징어. 마른 버짐은 늙음이죠. 근데 마른 버짐 사이로 아지랑이가 피어올 것 같아. 상승의 이미지, 생명의 이미지, 소생의 이미지, 그리고 어떤 젊어지는 게 뭐예요? 회춘의 이미지가 느껴지죠. 잘만 하면 시적 화자의 기대감. 한순간 정말 젊은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다. 왜? 햇빛을 이렇게 따사롭게 받다 보면 저 할머니들이 젊어지실 것 같다라는 화자의 어떤 기대감과 추측이야. 자, 그리고 이 부분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했고, 자, 마른 버짐은 늙음, 젖살은 생명과 젊음, 대조의 기법이 일부 쓰여 있네요.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처럼 넓어, 마냥은 모모처럼과 똑같아서 지규법이야. 자, 그리고 한철 포구처럼 지규법 한 번 더 있네. 쏟아지는 빛을 양껏 받는다라고 했어. 자,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대상인데 저수지처럼 넓게 벌려진다. 이것을 넓게 보면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감각화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햇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들의 행동을 구체화, 장면화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하는 빛이 흘러넘쳐서 할머니들 모두 눈부시다. 시각적인 표현, 긍정적인 표현.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궁거리던 봄볕이 추궁거리는 건 약간 귀찮을 정도로 성가시게 하다라는 건데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처럼 표현했네. 여기도 의인법이 있었네. 나무마다 푸른 망울이 터지고 햇빛을 받으면 이제 푸른 망울 터트리죠. 생명력 그리고 색채와 푸른색 색채와 분명히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왜? 봄을 구경하고 봄이 찾아온 나무의 푸른 망울들을 막 구경하느라고 바쁘신 거야. 봄을 만끽한다는 뜻이지 눈을 흘긴다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할머니들의 주름살들이 어떻게 웃어? 의인법이 있죠. 영타법 잊으면 안 돼. 영타법이 쓰여 있다 하면 영타법 어딨어? 이러면 안 돼. 있어. 분명히 있다. 얼마나 화내보는가? 얼마나 화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자, 인생이 그동안 고달팠기 때문에 이렇게 환하고 밝게 빛나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라고 해서 서리법을 쓰고 있죠. 반복을 하고 있고 서리법을 쓰고 있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지금 다 늙으셨지만 지금 따뜻한 햇빛을 아무 걱정 없이 받고 있는 지금의 순간에 대한 만족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눈앞에는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고 떠다니고
환한 빛에 한나절 잠깐 한눈을 팔다가 깜빡 졸았던가 한평생이 그새 또 지나갔던가 일장춘몽. 할머니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라고. 눈을 비비는 것은 자신들의 한평생에서 봄볕을 쪼이는 지금처럼 만족스럽던 환했던 날들을 한번 회상하는 게 아닐까라고 시적 화자가 추측하면서 시를 여운 있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괜찮죠? 그래서 지금 김기택의 봄날, 선생님이 보통 일반 영상의 한 1.5배속, 2배속처럼 지금 배속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빠르죠. 되게 빨라서 너무 빨라서 힘든 친구들은 오히려 좀 배속을 늘려서 천천히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필기를 옮겨 적고 싶은 친구들은 화면을 정지한 상태에서 옮겨 적은 후에 그 다음에 영상을 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김기택의 봄날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마 이 영상 다음에는 관동별곡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동별곡 레전드를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